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통해서 시니어 삶에 있어서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투자의 기본은 무엇인지를 전문가의 책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세익 전무는 아마 그 주식 투자나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도 평상시에 이분의 방송 내용은 즐겨 듣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래서 궁금하던 차에 투자의 본질이라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인 책을 꼽아서 그리고 정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약 주식 투자를 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20년이 넘었는데요. 성과가 탁월하진 않더라도 항상 시니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꼽은 몇 가지 시니어 삶에 관심 있는 연관 있는 것들을 꼽아보면 첫 번째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고달픈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10페이지 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느끼지만 삶이 고달픈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동의 가치를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이다. 즉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보다 어떠한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 이런 것에서 상대적인 그 고달픔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초격차 경쟁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다국적 기업들이 시장을 잠식하기 때문에 독점 구조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것에 비해 금융의 무지 이것에 의해서 빼앗기는 국가와 개인의 부가 있다라고 하면서 IMF 때를 떠올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금융 강국을 꿈꾼다라는 내용으로 이 책을 저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의 부를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에게 이동시키고 또 자산이 없는 그 무산자의 부를 자산가의 부로 이동시키는 그 세계 최대의 날강도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착실하게 살았던 못되게 살았던 이 날강도 시스템은 평생 끊임없이 작동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을 얘기합니다. 즉 투자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서도 보다시피 그 인플레이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시대 이렇게 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텐데요. 아무리 열심히 근로소득을 하더라도 자산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가지고 부동산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그 금액은 근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격차가 느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의 속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투자가 필요함을 그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리한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벤자민 그레이엄과 존 템플턴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설명을 합니다. 아마 투자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름들인데요. 먼저 영리한 투자자의 고전적 정의는 모두가 팔고 있는 약세장에서 그러니까 모두 주식을 팔고 있는 약세장에서 그때 매수하고 모두가 살 때는 그런 강세장에서는 매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시장에서 패닉이 왔을 때, 공포 때문에 패닉이 왔을 때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팔아야 하는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었으니 이미 늦었기 때문에 오히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리한 투자자는 모든 사람, 대중의 방향과는 달리 미리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제목처럼 그럼 투자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71쪽에 간단히 정리를 하는데요.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의 가치의 성장, 즉 기업 가치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유망 기업에 대해서 남들이 머뭇머뭇할 때 과감한 투자를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주식이라는 것은 변동폭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이 주가의 변동폭에 대해서 위험 관리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는 언제 하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하는 기업, 즉 기업이 성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기업이 상승할 때 그때 성장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사이클 기업이 있죠. 이렇게 시장 경기의 전체 시장의 경기 순환에 따라서 그 변화가 있는데 하락 시기가 있고 상승 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이제 비대면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컴퓨터 PC를 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에 진입했을 때는 투자하지만 그 사이클이 일단락됐다고 됐을 때는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아예 쇠퇴하고 있는 기업은 무시하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다만 조금 그 경험이 있거나 실력이 된다면 이 쇠퇴하는 기업이 반등하는 시기에 영어로는 턴 어라운드라고 하는데요. 그때 투자해라라고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즉 영리한 투자자는 이 세 가지 경우에만 투자하는데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 상승할 때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 상승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상승할 때만 그 투자를 하고요. 사이클 기업이 상승 주기에 진입했을 때 하락 주기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쇠퇴 기업은 아예 보지 않고 있지만 다만 반등 시기가 있을 때 투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파느냐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산업 전체 업황이 꺾였다고 판단될 때 지금은 이제 친환경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석탄을 사용하는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업황이 만약에 꺾였다라고 판단되거나 또는 강력한 경쟁자가 출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아모레퍼시픽이 뭐 화장품으로 굉장히 선도를 했는데 중국에도 그에 필적할 만한 경쟁자가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강력한 경쟁자가 출현하거나 또는 세 번째로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 기업을 찾게 되면 주식을 매도하라라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세익 그 전무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쉼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그 경험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요. 책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실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투자 부분에서는 옵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영업, 식당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 옵션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심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포지션을 청산하고 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률이 낮을 때, 확실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은 쉬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잘 모르는 비즈니스,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비즈니스, 또 내가 원할 때 돈을 현금화할 수 없는 유동화시키기 어려운 투자 자산에는 투자하지 말라라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원칙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투자인 경우에 20년이 넘었고 다양한 투자의 종류를 많이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변동성이라는 거죠. 가장 비근한 예로 암호화폐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암호화폐의 원리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귀동량도 있고 좋은 정보가 있어서 관심을 가졌지만 이 변동성에 노출이 되면서 손실을 봤고요. 또 그러나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을 유지했을 때 다시 회복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을 봤는데 이 주식에선 더욱더 심하죠. 어떤 때 초기에 했을 때 기억이 드는데요. 그때는 뭐 젊고 자신감도 넘쳐서 미수도 하고 뭐 신용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변동성이 한번 오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요. 주변에 번듯한 직장에 다니던 그런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시기를 한번 겪게 되면은 뭐 폭망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를 아마 시니어들도 한두 번은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쉼의 전문가들은 쉼의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포지션을 청산하고 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또 잘 모르는 비즈니스,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에는 아예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한 고수들이 모이는 아주 냉철한 현실, 어떠한 경쟁이 치열한 그런 장인데 그냥 자신의 감만 가지고 아니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뛰어들었다가는 손실 보기에 너무 좋은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영리한 투자자는 매수할 때를 알고 매도할 때를 알고 또한 쉴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박세익 전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스크 관리 그리고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기 축구를 가보면 선수 출신의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몸을 제대로 풀고 경기를 뜁니다. 그런데 실력이 미천한 사람일수록 몸도 안 풀고 경기만 뛰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일차 퇴직 후에 테니스에 이렇게 빠져서 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새벽에
운전을 하고 거기서 몸도 하나도 안 풀고 스매싱을 한다고 서비스를 하고 그러다 결국 허리를 크게 다쳤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력이 미천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반드시 몸을 풀고 제대로 경기를 뜁니다. 어제인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그 국가대표 경기를 봤는데 좀 덩치도 크고 키도 커 보이니까 더 눈에 띄었습니다. 워낙에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 선수의 움직임이나 행동은 굉장히 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문가가 될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기본기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책에서 194쪽에서는 대가들일수록 모든 경기에 신중하고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경기에 임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아주 삶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은퇴자에게 필요한 걸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박세익 전무대표도 얘기하듯이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돈의 속도입니다. 이 돈이 재화가 다시 부채를 통해서 그 돈의 양을 풀어내고요. 그러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이 속도를 아주 정직한 근로소득을 가지고 뛰어넘기는 일반인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은퇴 전문가들,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그 리스크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은 자기 댁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대라고 하면 50% 이상을 넘으면 안 되는 거고요. 60대라면 40% 이상을 넘으면 안 되고 70대라면 30% 이상을 넘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돈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전처럼 은행 금리 이자 뭐 1%도 안 되는 것을 놓고 했을 때 그 느끼는 좌절감은 어마어마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투자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특히 우리 IMF를 겪었던 우리나라의 본질을 되돌아본다면 박세희 전무대표가 얘기하는 금융강국 이런 관점에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근로소득의 가능성이 점점 약해져가는 은퇴자들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투자 자산의 일부분, 작은 부분을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은퇴자에게는 절벽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들어서 한 발자국 삐끗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선배님들 경우에 대기업에서 임원이나 뭐 사장이나 심지어 대표나 이러한 고액 연봉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뭐 소위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기를 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들은 어느 정도 변명일 수 있고 실은 잘 모르는 것을 이전의 경험으로 자신이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그 무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 은퇴자는 절벽, 낭떠러지가 바로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그것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본기 그리고 경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투자의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약 20년이 좀 훨씬 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많은 실패와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투자들은 그 박세희 전무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급적 쌀 때 성장하는 주식을 살려고 하고 또 가급적 고점일 때는 팔려고 하지만 살 때부터 팔지 않을 주식을 사게 되고 가급적 혹시 잘 안 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 수익을 안전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골라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빚을 지면은 안 된다. 이러한 기본기와 경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말씀드린 암호화 화폐부터 심지어 뭐 부동산의 다양한 투자라든지 이런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체득해서 얻은 것이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책들 특히 전문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기에는 자신의 철학을 만드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쉬운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투자 부분에서 이런 책을 읽은 후기를 두는 것은 제 인생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은퇴 후 삶에 있어서 더욱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지 않을까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특히 앞에서 얘기한
인플레이션을 날강도라고 했는데 이런 날강도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본기 그리고 자세는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